안녕하세요.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LA 시위 관련해서 백악관하고 언론이 벌인 공방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시위를 보는 시각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더라고요. 그 배경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가지고 핵심 쟁점이 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LA 시위의 성격 규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적 시위였냐 아니면 그냥 폭력 사태였냐 이 논쟁이죠. 특히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또 공공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 사이에서 늘 나타나는 긴장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료 보니까요. 처음에는 시위에 좀 동정적이던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멕시코 국기가 등장하고 경찰이랑 충돌하는 장면 같은 게 퍼지면서 분위기가 약간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평화 시위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프레임 전환이라는 게 결국 특정 시각을 딱 부각시켜서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기자가 질문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시위까지도 막 강경하게 진압하려 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아, 그런 의도가 보였군요. 네. 특히 미 육군 기념일 퍼레이드가 예정된 날에 시위가 계획됐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일부러 충돌을 좀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백악관 대변인은 이걸 단호하게 반박하죠. 네, 단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시위는 지지한다. 그런데 폭력, 특히 법 집행관 공격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렇죠. 아니, 법을 어겨놓고 무슨 헌법상의 권리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평화 시위의 법적 정의를 좀 명확히 하려는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례로 딱 정립된 평화 시위의 정의가 돼 있거든요. 판례가 있어요. 네,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또 허가된 방식, 허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이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자가 슬쩍 던진 질문 있잖아요. 뭐 앨런 머스크랑 사이 안 좋은 거 덮으려고 파병한 거 아니냐는 식의 네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런 주장은 그냥 터무니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당성을 좀 강조하려고 화염병이라던가 차량 방화 같은 구체적인 폭력 증거들을 제시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니섬에 대한 비판으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왜 갑자기 주지사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게 아마 주정부의 대응 실패를 부각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전략이다. 네, 뉴섬 주지사의 무능함, 인컴페턴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직접적으로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치안은 또 얼마나 나빠졌는지, 심지어 예전에 산불 났을 때 저수지물 관리 실패했던 문제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과거 일까지요? 네, 결국 이 시위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주 정부의 이런 관리 실패에 있다. 이걸 좀 암시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와중에 기자가 다시 아니 폭력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평화로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변인이 딱 받아치잖아요. 네, 여기서 숫자가 나오죠. 폭력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400명이다. 이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 반박하는데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거 평화 시위였다는 주장을 그냥 정면으로 깨뜨리는 강력한 근거로 쓰인 겁니다. 아, 그냥 숫자가 아니군요. 네, 단순히 시위 성격을 규정하는 걸 넘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소수의 폭력 행위로부터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정당한 조치였다. 이걸 강조하는 효과를 노린 거죠. 정당성 확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 여론도 이런 폭력은 원치 않는다. 이 점도 덧붙이고요.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상당히 대담한 주장까지 하던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심 LA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요. 네, 상당히 센 주장이죠. 전국적으로 공권력이 마비되는 사태가 오면 그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 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군을 투입해서 상황을 안정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이 당황했고
그래서 결국 군철수 소송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군요. 네.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국제적인 긴장감까지 막 고조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더 복잡하고 첨예했을 수도 있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LA 시위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찬성 반대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싶습니다. 평화 시위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아주 치열한 정치적 계산까지 여러 겹의 논점들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폭력 연루자 400명 체포라는 구체적인 통계, 그리고 현직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 더 나아가서 시위 확산을 의도했을 수 있다는 그 정치적 동기 분석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공의 가치,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이 치열한 공방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